당근에서 페라가모 지갑을 구매했습니다. 단돈 5,000원에. 어제 시켰는데 오늘 오는 우리나라 택배 짱입니다. 바로 뜯어보죠. 택배는 항상 언박싱이 설레는 법이죠. 근데 저는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일까봐 항상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 이거는 깨끗이 되겠네요. 한번 자세히 보시죠. 모서리 까짐도 있는데 이런 사피아노 가죽이 튼튼해서 오래 쓰더라고요. 이렇게 오염은 생겨도 가죽이 해지진 않더라고요. 가볍게 몸풀기로 이지 수입을 한번 닦아봅시다. 이런 오염 정도는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죠. 간단한 생활오염은 이지 수입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염색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죽 표면의 밀착력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세정이 필요합니다. 이지 수입보다 하이드로 클리너가 세정력은 훨씬 좋은데 닦은 곳 안 닦은 곳 차이가 심하죠. 전체 염색을 해줄 거기 때문에 구석구석 꼼꼼히 닦아줘야 합니다. 이런 걸 전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귀찮다고 대충 하게 되면 나중에 안료가 들뜨거나 안료에 크랙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해줘야 합니다. 사피아노 가죽처럼 잔주름이 많은 가죽의 경우에는 면봉으로 작업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어때요? 묵은 때 벗기기 참 쉽죠? 자, 그리고 이제 염색을 해볼 차례인데 조색을 먼저 해야 합니다. 조색은 비교적 손상이 적은 안쪽 가죽 색상을 기준으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조색한 뒤에 색상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를 때 색상이 아니고 마르고 난 뒤에 색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르고 난 뒤에 색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손상이 많은 모서리의 경우는 한 번에 작업이 힘드니 두세 번에 걸쳐서 안료를 올려줘야 합니다. 자, 이러면 둥그렇게 복원이 됐죠? 반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 줍시다.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일반 가죽의 경우 스프레이로 바로 뿌려줄 텐데 사피아노 가죽의 경우 잔주름이 많아서 붓으로 한번 작업을 한 뒤에 스프레이로 뿌려줄 겁니다. 그러면 내구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주름 결에 맞춰서 발라주어야 주름 속까지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마스킹이 귀찮다고 안 하게 되면 염색 후에
과정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귀찮아도 마스킹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스프레이 작업할 때 주의점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뿌리지 말고 얇게 여러 번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료가 얇고 고르게 올라가서 가죽 표면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는 이 마스킹을 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마무리 단계거든요. 가까이서 자세히 보시죠. 이런 부위는 스프레이로 작업이 힘들어서 나중에 손브러쉬로 작업을 해줄 겁니다. 특히 이런 각인 부위는 스프레이로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좀 넓은 부위까지 남겨두고 브러쉬로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마스킹을 다시 했습니다. 깔끔하게 작업됐죠? 다행히 도금은 필요 없어 보이니 폴리싱으로 간단하게 처리해 줍시다. 깊게 생긴 긁힘은 제거가 어렵지만 간단한 스크래치나 광택은 폴리싱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마무리는 프로텍터 스프레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지갑 하나 살렸습니다. 앞으로는 복원에 대한 영상 말고도 가죽에 관련된 영상도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매주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늘어나네요. 앞으로는 복원 말고도 다양한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원 말고 다른 컨텐츠는 조금 더 빨리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입니다.